네, 연휴 전 프로의 시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까? 사실 옵션 만기일이라서 막판 수급 변동성도 계속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는 그래도 순항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프로께 답을 들어볼까요?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송태현 유한타증권 과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국 뒤따라가는 걸까요? 지금 S&P 500 지수 사상 첫 5,000선 앞두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미국발 훈풍이라 볼 수 있을지 일단 주초엔 좀 힘이 약했는데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PBR주의 대표 주자 몇몇 종목들, 현대차를 포함해서 이들 종목들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가면서 성장주들의 순환매 돋보였습니다. 만기 그리고 연휴 이후에도 상승세 이어질까요, 이사님? 그 상승세가 과연 코스피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코스닥으로 갈 것인가 이게 좀 관건이거든요. 같이 가냐 아니면 키 맞추기로 가느냐? 엇박이 나냐. 코스피 지수만 가느냐? 그게 아니고요. 코스피가 지금까지 강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못 따라온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높이 맞추기 위해서 코스피가 약간 좀 주춤해지고 코스닥이 올라오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눈높이라고도 볼 수, 키높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엇박이라고도 저는 그냥 엇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같이 가져야 되는데 네. 오늘 흐름만 보게 되면은 살짝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참 웃긴 게 그 1월 3일 이후에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시간차를 두고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게 상당히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다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3일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었고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10일부터 하락이 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주고 시간차를 두고 코스닥도 2월 달부터 돌아서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코스피가 이제 바로미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코스피가 약간 좀 힘이 좀 빠졌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향적으로 외국인들이 판단하기보다는 네. 반도체만 놓고 보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자금 이동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일단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는 게 예. 아닐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코스피적 같은 경우는 뭐 최근까지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바스켓 매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매수상에 보게 되면은 운수장비, 기계, 금융, 유통, 보험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운수장비가 1,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월등하게 이제 주도주 섹터처럼 매수한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고 이 바스켓 매매를 통해서 이제 상승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소위 말하는 시장 순환매가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뭐 다음 주 이제 설명제 끝나고 난 이후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네. 저 PBR 관련해서 매수가 들어오겠지만은 이전보다는 좀 힘이 좀 약해지게 되면서 상승에 대한 힘은 좀 주춤해지게 되면서 2,600포인트 이제 지지적 테스트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2월 달 들어서 분위기가 바뀐 것은 맞다. 그러니까 1월 달 하락 입장에서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지나갔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요 말씀 일단 드리고 싶네요. 그 전체적으로 시장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뀐 건 금리도 안정됐고, 그러니까 금리 불확실성도 해소됐고, 우리 가격적인 메리트도 부각됐기 때문이에요. 짧게만 여쭤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도 굳이 이유를 대자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1월 달이 단순히 차익 실현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10월 달 상당히 가파르게 달려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금리가 핑계가 되게 된다라면은 그 금리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이유는 찾았고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열심히 담아가기는 하는데 주도주라고 할 만큼의 매매라기보다 이제 바스켓 매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 안에는 주도가 아직 주도주가 아닌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반도체 쪽부터 송태용 과장께 질문 드려볼게요. 엔비디아 $700 돌파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와 TSMC의 협력 소식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HBM 모멘텀이 다시 한번 반도체주를 자극하는 가운데 이들의 강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러면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다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지나봐야 하나요? 사실 저 PBR이 뭐 오늘 하루 약간 약세 혹은
덜 부각되는 네. 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성장형 중에 종목들이 강한 이제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명절 끝나고 나서 더 강화가 될지 아니면은 그때부터는 더 약세가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월 말에 사실상 정책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것 자체가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는 하겠지만 배당 관련돼서도 일부 수요가 있으면서 계속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이 어느 장단에 더 춤을 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이 구간 속에서는 이 성장형에 대한 포커스가 더욱더 맞춰진 부분이 있었었고 이것이 사실상 이슈와 맞물리게 되면서 보다 더 엣지 있게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수 섹터 내에서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명암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장비 쪽에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그 이전까지 삼성전자 관련된 벤더들이 훨씬 더 좋은 움직임이 나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SK 관련된 종목들이 훨씬 더 좋게 되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반도체는 당연히 조정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러한 수익률도 있어서도 많은 부분 깎아먹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내가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들어가야지 단순하게 이 짧게. 업황 좋으면 계속한다? 이렇게 대응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런 부분이 유효해 보인다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방망이도 짧게 져야 하고 옥석 가리기도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순환매니까.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이 슈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중국의 창신 테크놀로지도 메모리 업체인데 자급자족하려고 우리 TC 본딩 이 한미반도체랑 연결고리를 맺으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오늘 현대차증권 리포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했던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렇게 HBM 연합군 쪽으로 모아가기 전략이 계속 유효한 거예요?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미 반도체 자체가 네. 이 정도 사이즈의 규모의 종목이 거래량을 이 정도 터뜨리면서 계속적으로 이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률상 이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더욱더 담아가시는 것이 반도체가 적어도 2, 3일 정도 더 움직이게 됐을 때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서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명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또 다른 이슈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죠. 조금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한 축에서의 반등을 도모해 추세 상승이 나올지 기대되는 섹터 바로 2차 전지인데 어제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추가 상승 코스닥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안 좋았기 때문에 액면 분할 이슈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가 이들을 이끈다라는 이야기들이 어제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짜리 시세일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글쎄요. 오늘 에코프로 시세가 이렇게 강할 줄이야. 어제 고점 넘어서면서 11%의 급등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연속성에 힘을 더하는 오늘의 강세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정 이사님? 일단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드리면은 네. 일단 추세적인 상승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이에요? 네, 아직은 개인적으로 바닥 확인만 그러니까 추가락만 제한되더라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단순히 에코프로 효과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 장비 소재 뭐 전반적으로 다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과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찌 보면은 뭐 에코프로의 액면 분할 그리고 에코프로의 뭐 코스피 이전 이런 것도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상단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한 이 미국의 전기차 섹터들이 강세를 먼저 보였었고 그게 동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까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네. 조금 이제 낙폭과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반등보다는 바닥 가능성을 좀 먼저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움 양극재 기업을 보게 되면은 네. 에코프로비움까지 이제 적자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이제 뭐 적자는 지나간 거고 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인식만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런데
좋다와 나쁘다는 틀리거든요. 굿과 나빼드는 분명히 틀립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은 상승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추가 하락 제한되게 되면서 뭐 박스권 대응 정도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확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시세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바닥 확신은 조금 이른 것 같다.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가격들 다지는지 여부와 함께 연동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열린 결말이고요. 그러면 오늘의 섹터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게임주인데요. 실적 시즌 도래하면서 게임주들 실적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간밤 이 로블록스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장중 10%의 급등을 나타내면서 정규장 좋은 마무리를 보였는데 우리 국내주 투심도 영향을 받았나? 살짝 종목별로 엇갈렸죠. 송 과장님, 우리 오늘의 반등 미국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석하시나요? 개별적으로 해석을 해요. 오. 네, 사실 로블록스를 게임주로 뭐 보기보다는 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보고 있기 그렇기도 하죠.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미국에서도 로블록스를 게임주로에 대한 평가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내에 있는 게임 업계에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는 보기 좀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게임 업계만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해요. 여전히. 네, 여전히 좋지 못하고 사실상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은 부분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워낙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그리고 성장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 회사마다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저 PBR 관련돼서도 종종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투자의 아이디어의 부분을 봤을 때는 확실히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저 PBR인 이 섹터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상승과 하락이 다 끝난 이후에서나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서에 대한 이 게임주들의 강도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크래프톤이라든지 넷마블 정도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 외에 다른 종목군들이 얼마만큼이나 이런 주주 환원 관련된 부분을 신경을 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메타버스 산업진흥법 제정안 통과해서 이제 지원 본격화될 거다라는 자체적인 이슈도 있어요. 로블록스도 잘 나왔고 게다가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는 아직 클럽 콘텐츠가 없다라는 아쉬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혁신이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 K-팝이라든지 이 K-게임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비상장사들도 좋은 콘텐츠 내놓고 있다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어서 정책이나 비전 프로 기대감, 게임과 메타버스, 그러니까 게임도 어찌 보면 메타버스의 하나의 콘텐츠로 기대할 수 있다는 이 이야기, 기대감 섞어서 지금 봐도 되는 건가요, 정 이사님? 글쎄요, 이게 오늘 질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좀 가지거든요. 이 상장사 중에는 눈에 띄게 딱 매력적이거나 유망한 쪽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선결 과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은 어찌 보면 과거 2020년, 2011년도에 그때 당시 로블록스가 강세를 보였을 때 네. 만약 이 인수가 나왔다라면은 아마 테마가 편승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챗GPT가 처음으로 태동하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메타버스도 그때 만약 나왔다라면 호재가 될 만한 부분들인데 이미 큰 폭의 상승이 나온 과거에 그런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과연 정책 기대감만으로만 상승이 나올까라는 관점도 지금 봐야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직접적으로 로블록스 같은 기업이 없어요. 그것도 상당히 좀 문제라고 우리 보거든요. 상장사 중에.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IT 말씀드릴 때도 네. 아시겠지만 MS 같은 기업이 없다라고 항상 아쉽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 그쵸.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고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 VR이 됐든 PT가 됐든 어떤 방향성의 어떤 구체적인 설정이 되고 정체적으로 그쪽을 밀고 나가게 되면서 결국 AI 쪽과 연계가 된다라면 아마 다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조용하다 온 디바이스 AI 나오게 되면서 좀 들썩들썩거렸잖아요. 그것처럼 게임 쪽 같은 경우도 이미지 생성 AI라든지 이런 프로그램과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이런 메타버스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C2E 시스템과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러면 아마 또 이제 메타버스 포함한 게임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째 본업을 보게 된다라면은 VR이라든지 뭐 NFT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 자산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어떤 신사업을 제시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 어떤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과연 주목할까? 그렇죠. 다른 좋은 것도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좋은 것들보다 더 좋은 매력을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매력도를 찾아서 올 한 해도 정말 방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근데 실적에서 힌트가 있었느냐 궁금합니다. 송 과장님, 이번 주 이제 게임주의 실적 주간이었습니다. 어제 위메이드 적자 계속됐고요. 넷마블은 흑자 전환 8개 분기 만에 나왔습니다. NC소프트 아쉬웠다. 카카오게임즈 기대치 하회다. 그 헤드라인 넘버만 봤을 땐 좀 아쉬운 부분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저PBR주의 마지막 타자가 또 게임주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서 실적 소화 구간 그리고 저PBR이라는 시장 스타일 오늘의 주가는 다 엇갈려 있는데 어디에서 힌트를 찾아서 옥석을 가려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이벤트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 게임 섹터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를 가장 주요하게 보시는데요? 뭐 파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이런 아직 생명력이 있고 유효한 재료예요. 유효한데 짧아요. 뭐 한 번, 두 번 정도의 VR이 나오면 거기에선 다 털어내야 바로 되는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사실상 게임주에 대한 섹터 자체의 정체성이 원래 성장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PBR가 이게 맞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순위가 뒤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신작에 대한 모멘텀 뭐 이런 부분은 글쎄요. 과연 잘 되는 신작들보다 안 되는 망작들이 요즘 더 많이 많아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기대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져 있고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점은 확실히 좋은 모멘텀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변경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주 안에서의 주가 킥백도 여전히 이벤트 플레이는 가능하지만 가격이 싸다는 측면에서 함부로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섹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의견 같이 들어봤고요. 저희 앞서서 봤던 반도체 안에서 지금 한미반도체는 또 상한가에 도달을 합니다. 78,500원까지 결국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합군의 시세 연휴 이후에도 뉴스플로우 따라서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앞서 두 분 말씀 참고해 주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정태근 이사, 송태현 과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